정부와 여당이 LH 혁신안을 사업 규모와 인력을 크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진주에서는 이에 반발해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에서 고급 인재를 직접 키워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는 7월 경남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 막상 예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하지 못했고 그 규모와 지원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공약 추진 상황과 경남교육의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부와 여당이 이 LH의 사업 규모와 인력을 크게 줄이는 쪽으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LH 본사가 있고 경남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에서는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혁신안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인력을 30% 축소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거와 복지만 따로 떼어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LH가 관장하는 46개 사업 분야는 23개로 줄고 인력은 9,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축됩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는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상공계와 시민단체, 대학생 등 60여 개 단체와 협회가 참여합니다. 우리 지역 상권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 청년들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LH를 꼭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을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자랐던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주시 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LH 본사 분리안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나서겠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시민 선전전과 토론회 등 LH 축소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정은 한 차례 정도 협의회를 열어 막판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LH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그리고 기업이 하나의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인재를 키우는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도 막고 지역 산업도 키우겠다는 건데 벌써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유대학도 추진되는 등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가 않습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의 성과와 과제,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직접 인재를 키워 기업에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지난해부터 5년 계획으로 국비를 포함해 2,24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경남형 공유대학인 USG 출범입니다. 도내 5개 대학에서 뽑힌 300명의 학생들이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화된 인재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기업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교육 성과들을 보여주려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선호하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선도 기업들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확대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기회를 늘린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USG 과정에 학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 해소가 절실한 상황. 또 올해부턴 울산이 참여해 경쟁력을 더 확보했지만 부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선도 기업들의 유치와 우수 교육 프로그램 확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조에서는 기술 인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4년제 대학을 다녀야만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고민해서.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경남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방분권 연중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지역 사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막바지의 준비가 한창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산을 국가경찰에서 독립하는 문제일 텐데요.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은 아직도 마련되질 않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신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합니다. 국가 권력인 경찰권 일부를 자치단체가 맡아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자치경찰 출범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은 이양되지 않은 겁니다. 재원이 없으니 경남형 자치경찰을 실현할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야 국고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자치경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정부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가 바뀔 수 있고 자치경찰의 사업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만큼 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국가에서 어렵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버리면 아니면 또 축소를 해버린다 한다면 그러면 자치경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자치경찰 교부세를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거둔 교통범칙금을 지방 세외 수입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재정 규모나 사정이 다르고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커서 해법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공약과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과 경남도 교육청의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주요 과제로 교육대 전환을 꼽았습니다. 교실 수업과 학교행정 등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을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엔 인터넷 기반의 교육 지원 시스템인 아이톡톡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인 이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학습 저하와 학력 격차에 대해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제도를 강화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 공약인 경남진로교육원에 대해서도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박 교육감 임기 후인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잠재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내서 이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컨설팅하는. 삼선 도전에 대해서는 현재 고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경남 미래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출마에 무게를 뒀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에는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감염으로 지역별로는 김해 10명, 양산 9명, 진주 3명, 창원, 합천 각 2명, 사천, 남해 각 1명입니다. 김해에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고 양산에서도 유흥주점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며 4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70여 종의 해열 진통제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동군 5급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하동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하동 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래 연습장을 비롯한 유흥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김해 씨가 오늘부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김해 지역 노래 연습장 206곳이며 오는 9일부터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종사자로 출입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울경 부단체장들이 공동단장을 맡는 합동추진단은 직제는 부산시에,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두며 부산 9명, 울산, 경남 각각 8명 등 모두 25명으로 오는 7월부터 광역 사무 발굴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6월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태욱 도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 소장품은 사회 환원 기부라는 의미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 발전과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해서 미술관이 경남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제시가 이륜면 일대 해양특구에 관광 숙박시설을 짓는 협약을 민간 기업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거제시 이륜면 소동리 일대 5만 6천 제곱미터 터에 3,400억 원을 들여서 480여 개의 객실을 갖춘 휴양 콘도미니엄을 오는 2023년까지 지을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남의 3개를 포함한 전국 11개의 수소 전문 기업을 처음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수소 전문 기업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기술력과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은 업체들로 도내에서는 창원의 범한 퓨얼셀, EM솔루션, 김해의 하이에어 코리아가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남해군이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757개 민박의 홍보와 마케팅, 친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내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숙박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생 74명을 선정해 한 사람당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경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5천만 원 규모로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8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에 국도 2호선 창원 방면 도로 갓길에서 25톤 화물차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 정비 중이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비 차량인 1톤 화물차의 운전자가 숨졌고 나머지 화물차 운전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제4 형사단독 안좌진 판사는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어머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